일상이 식빵이라면 행복은 식빵사의 잼과 같다. 숨겨져 있지만 일상을 달콤하게 만들어준다. 팬과 같은 존재를 위해 노력할게요. 안녕하세요. 네가 한간 세상 에디터 이상정. 크리에이터 최경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여러분이 가지 않은 그곳, 그 어떤 곳에 대한 두려움을 떨쳐주는 네가 안간 세상입니다. 여러분의 아이디어 회의를 거치고 블로그를 만들고 그리고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고 있는 이 라디오까지 블로그를 통해서 제 컨텐츠를 보신 분이라면 제가 그 오글거리는 멘트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저희가 자료조사하면 상정씨가 계속 고치고 그랬죠. 지금 목소리는 나오지 않지만 기술적인 부분을 담당하고 계시는 저희 세영씨도 저희의 팀이고요. 네, 아무튼 저희의 취지는 라디오를 통해서 여러분의 두려움을 떨치고 그리고 직접 가보셨을 때 초짜티가 안 나게 좀 가본 티 좀 낼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릴 거예요. 네, 앞으로 여러분과 소통하고자 하니 꾸준하게 저희 내가 안 간 세상의 팬이 되어주세요. 네, 경태 씨 오늘은 어떤 분과 함께 두려움을 떨치게 되나요? 네, 오늘은 까리한 래퍼, 쌈디보다 멋진 해외 거주만 14년 차인 쌈뒤 이상덕 씨와 함께 하려고 합니다. 라디오 시작 때 듣기로는 경태 씨와 많은 공통점이 있다고 그랬는데 어떤 건지 자세하게 청취자들과 함께 설명해 주시겠어요? 저 일단 사전 인터뷰를 한번 제가 봤는데 대단하시더라고요. 일단 머리도 비상하신 것 같고 이따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스포츠 부분에서 저랑 매우 비슷한 부분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비슷한 것인 것 같아요? 뭐 이따가 자세하게 통화를 해보면 알겠지만 스포츠 좋아하는 거랑 일단 이름에서부터 딱 느껴지는 이 힙합의 느낌? 이런 것들. 네, 그러면 두 분의 공통점 찾기 여러분과 함께 할 텐데요. 인건의 Back to You 듣고 여러분에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엔 아마 바쁘지 않을까. 화요일도 성급해 보이지 안 그래. 수요일은 뭔가 어정쩡한 느낌. 목요일은 그냥 내가 왠지 싫어. 이번 주 금요일 금요일의 시간 어때요? 주말까지 기다리긴 힘들어. 시간아 달려라. 시계로도 보태고 싶지만 마인 컨트롤가 달콤해. 이 남자 도대체 뭐야. 사랑에 빠지지 않고 못 빼기겠어. 온종일 내 맘은 저기 시계바늘 위에 올라타. 한 칸씩 그대에게 더 가까이. 이번 주 금요일 금요일의 시간 어때요? 딱히 보고 싶은 영화는 없지만 딱히 먹고 싶은 메뉴는 없지만 주말까지 기다리긴 힘들어. 시간아 달려라. 시계로도 보태고 싶지만 마인 컨트롤가 달콤해. 이 남자
남잔 도대체 뭐야. 넌 사랑해주지 않고는 못 베기겠어. 돌아오는 이번 주 금요일에 만나요. 그날 내 맘을 더 가져가줘요. 더 가까이 네, 경태 씨 혹시 미국 가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아직 미국은. 저도 미국은 아직 못 가봤는데 미국 하면 떠오르는 게 어떤 게 있으세요? 아무래도 저는 아까 말했듯이 스포츠를 좋아하다 보니까. 데이비드 베컴. 데이비드 베컴은 영국 아닌가요? 그거는 스포츠에 대해서 성재 씨가 좀 모르시는 게 많으신가 봐요. 전 남자가 아니니까. 네, 제가 좋아하는 건 오로지 두산의 정수빈?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미국 MSL로 넘어가가지고 MSL의 부흥을 이끌었고, 지금은 현재 구단주로 바꿔가지고 활동하고 있는 그런 MSL의 홍보대사격, 뭐 이런 느낌으로 설명드릴 수 있겠는데요. 어디 뭐 써져 있는 거 아니죠? 되게 잘하시네요. 스포츠에 관심이 많으니까요. 아, 네. 어쨌든, 네. 좋네요. 아무튼 이제 저희 첫 번째 영광스러운 게스트를 만나볼 텐데요. 네, 이거 설명하느라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네요. 이분 결혼식 하신 지도 얼마 안 되신 신혼이시고, 지금은 굉장히 이른 아침이신데, 저희가 너무 방해한 건 아닌지 걱정되긴 하지만, 네, 어쨌든 저희를 위해서 소중한 시간을 내주시면서 이제 그곳에 대한 상상을 깨트려 주신다고 하니까 어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타깝게도 미국에서 비행기로 직접 모셔오고 싶었지만, 연말이라 비행표가 다 매진된 관계로, 안타깝게 전화 연결로 여러분과 함께 되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너무 이른 아침에 인터뷰 요청 저희가 부탁드렸는데, 예, 응해주셔서 감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네, 괜찮습니다. 네, 아침에 지금 비몽사몽으로 지금 저희와 지금 몇 시간째 지금 이러고 계신데 너무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드리면서 크리스마스는 잘 보내셨나요? 네, 크리스마스 잘 보냈고요. 네, 네, 이제 벌써 연말이네요. 네, 연말인데 연말은 항상 한 해를 되돌아보고 다짐을 다시 하거나 계획을 세우곤 하는데 상덕 씨 현재 상황은 어때세요? 네, 현재 상황은 일단, 네, 올해 목표했던 대로 결혼을 했고요. 네. 오, 네. 와. 네, 지금 처가에 와서, 겨울방학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벌써 그리고 뭐, 네. 연말이라서 너무 시간이 빠른 것 같은데, 네. 앞으로 내년에 와이프 분과의 계획은 뭐 여행 가기 뭐 이런 혹시 그런 거 있으신가요? 여행은, 뭐, 글쎄요. 둘이 가는 여행은 딱히 이제 계획해놓은 건 없고, 네. 네, 뭐, 바쁘죠, 뭐. 저는 학교를 다니고, 아내는 또 돈을 벌어야 되니까. 뭔가 로맨틱해. 네, 그럼 이제 저희 라디오 첫 번째 게스트 상덕 씨와 본격적으로 두려움을 떨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거 자신의 소개부터 한번 해주세요. 네, 뭐,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죠. 저는, 27살. 네, 이제 해 넘어가면 28이 되네요. 네, 이고요. 올해 7월에 결혼한 유부남입니다. 네, 저는, 뭐, 글쎄요. 지금은, 미국 오레곤주에서 로스쿨을 다니고 있고요. 그전에는 일리노이주에서, 대학을 나왔습니다. 한국말로 배워도 저는 로스쿨 못 갈 것 같은데 되게 영어로 네. 어떻게 가셔서 되게 뭐지? 감탄스러워요. 네. 저는 글쎄요, 하루하루가 기적이라고 믿고, 네, 공부를 그냥 간신히 따라가고 있습니다. 로스쿨로 가기 전 대학 때 네.
뭐 네. 그때 한번 돌아볼까 해서 아무래도 청취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이 대학교 생활 어떻게 가셨어요? 아, 네. 저는, 제가 중고등학교는, 뉴질랜드에서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어, 이제, 미국으로 이제 SAT 시험을 준비를 해서, 뭐, SAT뿐만 아니라 뭐, 토플이랑 뭐, 기타 그런 시험들을 준비를 해서, 어, 네, 입학 절차를 밟아서, 일리노이 대학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아, 그러면 그 뉴질랜드, 미국까지 뭐 토플이나 SAT 뭐 이런 거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네. 아마 되게 한국에서는 학원비도 많이 들고 막 되게 그거를 위해서 막 네. 휴학하는 애들도 많은데 혹시 네.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하셨는지 살짝 팁 같은 거 알려주실 수 있나요? 네, 영어, 영어, 글쎄요. SAT는, 뭐, SAT, 토플 다, 그런 이제 시험들은 사실은 연습 시험을 많이 풀어보는 게 가장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뭐, 영어, 뭐, 영어 공부 열심히 하셔야죠. 네, 역시 쉬운 거는 하나도 없어요, 인생에서. 네. 지금 정말로, 네. 예, 지금 14년차 해외 거주신데 뭐 한국 예, 많이 그러네요. 그리우세요? 한국이, 글쎄요. 그리운 면도 있고, 뭐, 그렇게, 네, 사실 뭐, 한국이 그립다기보다 한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운 거죠. 음, 네, 이렇게 그리운, 반응이 좋을지 몰랐네. 그리운 건 어디 있거나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 네, 혹시, 그러면 이제 미국을 준비하는 단계로 한번 가볼게요. 그럼 뭐, 네. 미국을 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가 있나요? 정말 아, 생초보이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그런 거 한번 여쭤볼게요. 뭐, 어떤 뭐, 행정적인 거 말씀하신 게, 뭐, 네, 비자 뭐 같은 건, 비자나 뭐 네. 여행짐 같은 거 싸는 팁도 알려주셔도 되고, 되게 그냥 네, 편하게 뭐,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글쎄요. 어디서부터 시작. 일단 어딜 가시는지 알아야 되고요. 네, 미국이 굉장히 넓어서 어느 주에 가느냐에 따라 뭐, 기후도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고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짐 싸는 것도 많이 바뀌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학교를 다니신다면 뭐 어학당이든 아니면 뭐 교환학생이든 가신다면 일단 그 학생 비자가 필요하겠죠. 학생 비자 뭐 네, 잘 받으시고요. 네, 그러면 또 뭘 기본적으로 말씀드려야 될까요? 예, 아, 기본적으로 하는 준비 말고 뭐 좀 다짐이나 자세 이런 자세로 가면은 뭐 좋게 준비할 아, 수 있겠다 하는 거. 네, 저는 제가 이제 유학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예, 유학 와서 그냥 어영부영하다 간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래서 대부분 그렇게 유학을 실패까지는 아니지만 좀 헛되게 보내고 간 사람들은 좀 약간 목적 의식이 없이 왔다 간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왜 왔나를 잘 생각하시고 그다음에 자기 목적이 뭔지를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영어 습득이 목표면은 어, 영어를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자꾸 다니셔야 되고 아니면 내가 뭐 미국에서 학점 이수를 하는데 그 전공 분야에서 뭐 잘하고 싶다. 그러면 그 분야 공부를 영어로 더 열심히 하셔야죠. 그냥 뭐 여기저기 뭐 술자리도 좋지만 네, 글쎄요. 그냥 좀 편안한 걸 찾아서 한인들 찾아다니다 보면 뭐 그런 어떤 영어를 배워야겠다는 목적에는 어, 좀 어긋나겠죠. 아, 네. 그러면 상덕 씨는 한국 분들이랑 많이 안 어울리시고 오히려 막 외국 분들이랑 많이 어울리시는 편이셨나요? 꼭 그렇지는 않고요. 저는 밸런스를 좀 잘 유지한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생각하는 목표라기보다 제가 뭐라고 해야 되지? 예, 저만의 어떤 그런 게 있어서, 예를 들어 뭐, 제가 중고등학교 때는 홈스테이 하숙을 했는데, 하숙이 한국분 하숙이었어요. 네.
네, MC분도 잘 하시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집에서는 이제 한국 사람들과 잘 어울리고, 또 학교 가면 되도록이면 현지인 친구들과 같이 어울리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밸런스를 유지했고요. 대학 와서는 마찬가지로 뭐, 어, 한국 친구도 있고, 이제 개인적으로 만나는 사람들도 있고, 또 학교에서, 과에서 만나는 미국 친구들도 있었고요. 네, 뭐 그런 식으로 잘 밸런스를 유지했습니다. 밸런스 유지라는 거는 건 남녀 성비도 어느 정도는 이 밸런스가 아. 맞다. 뭐, 그런 식으로. 뭐, 중고등학교는 제가 남학교를 나와서 남녀를 모르겠고요. 그리고 대학 와서는 제가 대학교 신입생 때 입학하고 한 달, 두 달 있다 지금 와이프를 만나고 글쎄요. 제가 뭐 숨기시는 거 아니에요? 숨기는 건 없죠. 당당합니다. 위험한 발언. 죄송해요. 네, 네. 네, 괜찮습니다. 따로 만나. 아, 그러면 이제 막 혹시 말이 안 통하잖아요. 딱 갔을 때. 그때 네. 혹시 학교에서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이나 그런 거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편인가요? 일단 대학을 말씀드리면 대학들은 기본적으로 다 유학생 사무실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가면은 이제 대학 시설들이나 필요한 부분을 잘 도와줄 거고요. 또 언어 부분에서 이제 여기로 이제 도움이라기보다 좀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뭐 랭귀지 파트너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네. 그런 거 구하면은 이제 이렇게 같이 사실 뭐 과외죠. 어떻게 보면 과외. 근데 그거를 잘 구하면은 나는 한국말을 가르쳐주고 그 사람은 영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그게 또 이제 남녀면 좋은 관계로 또 네. 와이프는 아닌, 지금 와이프 아닌 다른 여성분과 함께. 우리 MC 경태 굉장히 센스가 있으시네요. 그러면은 대학교 때 그 많은 여성분들을 만나고 하셨던 그 대학생 때 생활 전방적인 패턴 한 번만 알려주시면. 패턴이 글쎄요. 제가 한국에선 대학을 안 다녀봐서 한국에 있는 대학생들이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미국은 사실 고등학교 공부까지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고요. 일단 대학부터 조금씩 어려워진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 글쎄요. 평소에는 한국은 제가 듣기로는 시험 기간이 나뉘어져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맞아요. 네. 예, 근데 미국은 학교마다 좀 차이가 있겠지만 시작하고 뭐 한 3, 4주 차부터 시험을 보는 수업들이 있고요. 그렇게 한번 시험이 시작되면 그 기말 때까지 계속 시험이 있습니다. 네. 대부분 저는 대학 때 뭐 사지선다라 그러나요? 네. 네, 그런 시험은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고요. 거의 다 이제 에세이 유형이죠. 네, 논술이라 그랬나? 네, 그런 식으로 많이 봤고요. 또 뭐 이렇게 섞여서 있는 시험들도 있고요. 전공마다 차이가 있겠죠. 그리고 그러니까 시험이 계속 있다 보니까 사실 첫 몇 주는 좀 널널하게 학교를 다녀요. 뭐 저 같은 경우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학교 운동 시설이 잘 돼 있고, 그래서 뭐 운동을 많이 한다든가 아니면 또 뭐 주변에 뭐 글쎄요 뭐 주말에는 종교 활동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다음에 여기 미국은 대부분 이렇게 한인 사회가 이렇게 종교 단체들 위주로 이렇게 자리를 잡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글쎄요 절이든 뭐 성당이든 교회 다 좀 그렇게 모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뭐 한국이랑 술 문화죠. 대학은. 역시 네. 술. 네. 술, 그러면- 그러면, 네. 예. 이런 걸 좋아하시는군요. 지금. 네, 저희가 그런 거 부분도 되게 좋아하죠. 예. 네. 일단 미국은 술 문화가 굉장히
글쎄요, 파티 문화이기 때문에, 네. 어, 글쎄요, 뭐, 재밌다고 하면 재밌다고 할 수도 있고요. 좀 안 맞는다면 안 맞는다도 할 수도 경태 있는. 씨가 파티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한다고 사전 인터뷰 때부터 굉장히 기다렸는데, 경태 씨 네, 빨리 미국의 여쭤. 파티. 막 드라마에서 너무, 보면은 되게 멋있잖아요. 턱시도 차려입고, 막 댄스 파티, 뭐 초대하고, 뭐 이런 거. 네. 아, 네, 그런 거는 이제 나중에 성공하셔서 그런 걸 가지고요. 때는 그런 파티는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네, 특별히 뭐, 기업이 와서 하는 파티가 아닌 이상, 네, 대학에서는 그런 건 잘 없고요. 보통은 이제 그 미국에는 그 뭐냐 fraternity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뭐 하구회라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왜? 동아리는 좀 다른 개념이고요. 그래서 네. 그런 조직에 이제 가입이 돼가지고 그런 단체들이 사실 파티를 많이 열어요. 그래서 주말 뭐 금요일부터 시작돼서 금토 정도는 거의 뭐 파티가 아주 즐비합니다. 그래서 노는 문화는 대충 글쎄요, 뭐 영화 많이 보셨다니까 아실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술 어떤 많이들 먹고. 장르라고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제가 파트를 어디서 봤는지 예, 그거 아, 말씀 안 드렸는데 구나. 네. 어쨌든 뭐 대학생들은 그냥 정말 값싼 맥주나 아니면 뭐 음, 글쎄요, 돈 모으면은 조금 비싼 글쎄요. 그렇게 싸게 어떻게든 싸게 빨리 취하는 방법을 찾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놀이 문화가 그러니까 한국은 약간 술 게임 하면은 뭐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돌아가면서 뭐 써간다 어쩌고 그죠? 그렇죠. 네, 그런 문화인데 미국은 제가 알기로는 약간 그런 분위기보다 항상 이제 그 하우스 파티 같이 하면은 이제 돌아다니면서 테이블 앉아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뭐 놀이 테이블을 하나 세팅해놔가지고 거기서 놀면서 술 게임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그런 식으로 노는 것 같습니다. 음악을 굉장히 크게 틀어놓고요. 춤추면서 경태 씨, 자유분방하게. 경태 씨 좀 설레시나요? 파티 얘기해서 굉장히 지금 웃으시는 해맑게 갑자기 바뀌셨어요. 아니 아, 그러면은 좀 너무 파티 쪽으로 가면은 제가 좀 불건전해 보일 수 있으니까 좀 네, 그렇죠. 건전한 그런 의미에서 저는 스포츠를 굉장히 좋아해요. 일단 아, 네. 축구, 농구. 아까 아, 상덕 네. 씨도 스포츠 굉장히 좋아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그런 쪽에서 공통점이 되게 많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희가 네, 궁금해하는 이런 부분 아마 남자 청취자분들도 굉장히 궁금해하실 거예요. 네, 미국의 스포츠 이렇다. 네. 미국의 스포츠. 일단 굉장히 잘합니다. 어, 글쎄요. 뭐 한국이랑 약간 좀 그냥 차이인데 뭐 어디가 좋고 나쁘다라기보다 한국은 약간 이제 초중고를 올라오면서 학업이랑 이제 운동을 병행하기가 좀 힘들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잘하면서 뭐 한두 가지 운동은 거의 배우면서 잘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반 아마추어 대학들이라도 그러니까 대학 팀이 아니라 그냥 가서 그냥 하는 것도 자신 있게 됩니다. 그래서 글쎄요, 오시면 일단 그런 실력에 한번 반하실 것 같고 그다음에 시설에 한번 반왔습니다. 시설이 대학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이제 나름 그 주 안에서 좀 큰 대학이다 하면은 운동 시설이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네, 굉장히 전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미국은 참 그런 면에선 좋은 것 같습니다. 말씀드려야 할까요? 역시 세계 최고의 리그들이다 보니까 미국 자체가 아, 미식 축구. 네, 지금 경태 씨가 잘 안 들리네요. 죄송합니다. 아, 잘 안 들려. 크게.
네, 이제 뭐 스포츠에 네. 대해서 좀 여쭤봤는데 이제 저가 궁금한 걸 약간 물어볼게요. 저는 뭐 대학을 다니니 뭐라지?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막 정말 미국은 창의적인 수업을 하는지 굉장히 궁금했단 말이에요. 저희 한국은 뭐 어, 주입식 교육은 뭐 이라고는 아예 아니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네, 대학교는 좀 덜 네. 하지만 혹시 미국은 되게 진짜 창의적으로 수업을 하는지 여쭤보고 음, 싶어요. 네, 제가 글쎄요, 뭐 한국에서 대학을 안 다녀서 네. 사실 비교하기가 힘들긴 한데, 어, 약간 과목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뭐 이제 주입식 교육을 요구하는 과목들이 있겠죠. 근데 그런 과목들을 제외하고 나서는 어, 대부분의 수업들이 학생들의 어떤 참여가 없으면 진행이 안 되는 그런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네. 어, 그 교수들이 늘 학생들의 어떤 그 인풋이라고 하죠. 학생들의 목소리가 그 수업의 중요한 파트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오, 리드를 잘 하시고요, 교수님들이. 네. 또 교수님들이 그냥 뭐 파워포인트를 준비해 와서 그거를 그냥 쭉쭉쭉 훑고 넘어가고 짚어주고 이런 스타일은 절대 아니고요. 물론 이제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 와중에 이제 학생들한테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사실 좀 아, 부담스러울 정도로 질문을 많이 하는데 어, 아, 네, 아무리 뭐 400명짜리 강의라도 네. 질문을 꼭 한다는 게 참 신기했고요. 우와. 어, 네. 그래서 거기는 그런 강의는 앞에 안 있죠. 앞에 안 아, 앉는다고. 아니, 아, 이제 앞에 앉아야죠. 열심히 배워야. 그래서 네. 걔네들은, 미국 애들은 두려워하지는 않나 봐요, 질문에 대해서. 아, 네, 뭐, 전혀까지는 아니지만, 그, 답해서 틀리는 거에 대한 두려움은 없는 것 같아요. 확실히 어렸을 때부터 그런 교육을 받아와서 그런지, 일단 찔러보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되게 수업 분위기가 자유롭다 그랬는데, 예. 저희 나라 이 조별 과제, 팀 프로젝트, 이런 거 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저희 따로따로 놀면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미국의 팀 네. 프로젝트는 뭐 어떤 식인지. 아, 일단, 어,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되죠? 팀 프로젝트. 일단 프로젝트가 하나 주어지면, 일단 팀이 결성이 되고 나면, 어, 만나서 뭐, 글쎄요. 한국이랑 여기까지는 비슷할 것 같습니다. 누가 어느 파트를 하고 뭐 이런 거. 음, 네, 근데, 글쎄요. 대부분 자기가 어느 파트를 하겠다, 이렇게 나서죠. 그러니까, 절대 가만히 앉아 있으면은 힘들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 팀 프로젝트가 나중에 이제 같이 한 그 팀원들을 평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적게 기여한 사람은 좀 더 적게 점수를 받고, 또 많이 기여한 사람은 또 좀 더 많이 점수를 받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 뭔가를 안 한다는 거는 힘들게 돼 있어요. 그리고 미국 애들 자체가 좀 자발적인 애들이 많아가지고 내가 이 파트 할게, 내가 이 파트 할게 이런 식으로 잘 나눠지고요. 그다음에 쓸데없는 미팅은 잘 안 해요. 그러니까 꼭 필요할 때, 네, 그러니까 미팅 갖고 마지막 미팅, 뭐 예를 들어 한 달짜리 프로젝트다. 그러면은 중간에 두 번 내지 세 번을 만났는데 매번 이제 목표를 정해놓고 만나죠. 거기서 이제 해와야 되는 걸 못한 친구들은 어, 조용히 앉아 있다가 나중에 이제 아, 성적을 확인하는 거죠. 음, 네, 그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과가 제가 마케팅과였어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네네. 한 번도 미국 친구들과 일하면서 얘네들이 뭐랄까 좀 뒤처진다라든가 열심히 안 한다 이런 느낌 받은 적은 한 번도 없었고요. 네, 그래서 뭐 제가 그 유튜브에서 그 SN 어쩌고 해서 뭐 네, 네, 봤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저는 진짜 극히 드물다고 보고요. 아, 진짜 한국에서 대학교 다니다가 미국 가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네, 네. 잘 올바르게 해주시고 이러니까 되게 스트레스 많이 받거든요. 한국 대학생들은. 아, 네. 아, 글쎄요. 약간 좀 도움이 되는 게, 미국에서는 약간 그런 프로젝트를 좀 실질적인 걸 많이 접목을 시키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했던 프로젝트들 대부분이 실제 기업들을 가지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뭐, 기업들 앞에서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더, 압박이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시험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공부는 주로 어디서 하는지, 뭐 학교 아, 같은 네. 경우에는 참, 아까 하루 일과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어, 네, 대부분 이제 시험 기간이 시작된다 그러면은, 수업 시간을 제외하고는 거의, 저는 도서관 내지는, 카페를 많이 갔던 것 같아요. 여기, 한국이랑 카페 문화가 조금 많이 다른 것 같은데, 미국은 카페에서 정말 조용하게 공부하는 분위기가 많이 되고요. 어, 어, 모르겠습니다. 제가 갔던 한국에서 갔던 카페들은 그렇게 막 앉아서 조용히 공부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었어가지고. 네. 그리고 도서관들이 또 저희 학교 같은 경우 굉장히 잘 돼 있었어서, 도서관에 가서 또 공부를 하고, 사이사이 가서 공부를 하고, 네,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합니다. 근데, 시험을 준비할 때는, 일단 수업 내용을 잘 숙지를 해야겠죠. 그런데, 뭐 그 외에 뭐 딱히 연습 문제 같은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수학 수업 같은 거 빼고는 네. 어, 네. 그래서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잘 정독하고. 정, 네. 책을 공을 잘 정독하고, 필기를 잘 그다음에 보고. 미국 애들이 공부하는 거 보면 네. 저도 이제 그렇게 하고 있지만 애들 같이 공부를 한다. 그러면은 10시간 공부한다 치면 한 8, 9시간은 혼자 하고요. 2시간 정도를 모여서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응용 문제 아닌 응용 문제를 함께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어떻겠냐, 이런 경우는 어떻겠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름 그렇게 교수들의 문제를 맞힐 때도 있고요. 네. 또 실질적으로 교수 중에 이제, 과거 시험을 이렇게, 보여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유형이 이렇다, 이렇게 해서 네네.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네. 좀 대부분 이제 도서관에서 많이들 공부를 합니다. 네. 도서관. 사실 미국 오시면 많이 놀라실 게 한국은 대학생들이 굉장히 잘 꾸미고 다니잖아요. 미국은 글쎄요. 뭐 큰 도시에 있는 학교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아마 거의 유니폼처럼 어, 추리닝에 후디 내지는 뭐 그런 걸 입고 다닐 겁니다. 그게 네. 안타까우셨나요? 뭐 전혀 안타깝지 않습니다. 아내가 있는데요. 그때는 없으셨잖아요. 예. 그때도 네, 연애 중이었으니까. 아, 네, 그럼, 뭐, 이제 네. 치안에 대해서 약간 여쭤보려고 하는데, 왜냐면 얼마 전에 호주에서 안타까운 소식 들으신 거 아시죠? 모르시나요? 어떤 있어요? 네, 호주 워킹홀리데이 하는 학생이 네네. 안타깝게 예, 네, 그런 소식을 맞습니다. 접했는데, 지금 갑자기 화제 전환이 돼서 그렇지만, 아마 되게 그런 부분이 지금 많이 민감해 하실 부분일 것 같아서 지금 네, 질문을 네. 드리는. 글쎄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일단 미국이랑 안전 얘기가 나오면 총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어, 사실 진짜 총이 위험하긴 하죠. 근데 사실 미국 와서 글쎄요. 저 아내가 대학 때 이제 인턴 일을 할 때 또 주변에서 총소리를 들은 적이 있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은 현실적이면서도 좀 잘 안 와닿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는
모든 막, 한 도시가 있으면 그 도시 전체적으로 막 위험한 게 아니라 위험한 지역이 있어요. 대부분 도시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지역을 들어가지 않는 이상 사실은, 네, 총의 위협이 그렇게 막 많지는 않은데 가끔씩 이제 좀 약간 정신적으로 힘든 친구들이 캠퍼스에 이제 총기를 갖고 와서 난사를 한다든가 이런 사건들이 미국에 가끔 있었었죠. 그래서 그런 위협은 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건들이 있은 이유로 대학들마다 다 그 안전 그걸 하게 돼 있어가지고 뭐 뒷문은 못 들어 잠는다든가 그러니까 외부 출입은 못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뭐 총기 사건이 났다 했을 때 뭐 비상 요령 같은 걸 또 교수들이 알려주고요. 그런 건 또 있는데 글쎄요. 이게 총기 얘기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어서 네. 그러면 다른 얘기를 하자면 네, 대학 캠퍼스들이 이제 뭐 늦게까지 공부하고 뭐 기숙사로 간다든가 할 때 어, 이게 에스코트 서비스도 있고요. 그 학생들이 이제 자원해서 하는 건데 어, 그 이제 전화를 하면 밤늦게 어딜 가야 되니까 전화를 하면은 이제 누가 데리러 옵니다. 그래서 2인 1조로다가 와가지고 이렇게 에스코트를 해주죠. 아, 그런 서비스들도 있고 대학마다 그런 이제 약간 안전 관련해서는 그런 것들이 잘 돼 있고요. 사실은 어, 네, 뭐 치안을 글쎄요. 한국처럼 이제 여기저기 다 CCTV가 달린 게 네. 아니니까 사실 아, 뭐 누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네, 덜 안전하다고 해야 할까요? 그래도 저희가 생각할 만큼 막 염려하면서 막 엄청 두려워할 필요는 아, 없다, 뭐 이런. 아니에요. 그냥 정말 오셔서 학생으로서 가지 말아야 될 때만 안 가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저도 궁금한 게, 자꾸 대학교 네네. 얘기를 하셨는데, 역시 대학교 학식이 어떤지. 제가 딱 아, 조사를 해본 바로, 예. 미국에서 아침 같은 경우에는 그냥 조용히 수업 시간에도 먹곤 한다, 뭐 이런 네. 조사를 했었었는데, 예, 있습니다. 대부분이에요. 이건 전부는 아닌데, 대부분 교수님들이 뭐 수업 시간에 음식을 먹는 거는 이해를 해 주십니다. 특히 이제 점심시간 뭐 11시 수업 내지는 1시 수업 같은 경우는 교수님들이 이해를 하세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뭐 수업이, 그러니까 점심시간이 없었을 수도 있으니까 학생마다. 그리고 이제 오전 수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관대하죠. 뭐 애들 아, 눈 비비고 커피랑 베이글 들고 와가지고 우와. 교수님 앞 속히 말해서 도시락 까먹고 네, 별로 관여를 안 합니다. 네. 음, 그리고 그쵸. 네. 그래서 그런 문화는 있고요. 수업 중간에 뭐 글쎄요. 학교 식당 잘 돼 있다고 하면 잘 돼 있고 이게 또 애매해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한식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어, 여기 뭐 다 양식이죠. 가면 기본적으로 뭐 그냥 샐러드 바 같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 그 그릴에서 뭐 햄버거를 구워준다든가 뭐 그런 게 있고요. 뭐 피자가 있을 때도 있고 뭐 그 닭날개 미국 사람들이 닭날개를 엄청 좋아하는데 윙이 이렇게 있을 때도 그러니까 메뉴는 글쎄요. 막 뭐 정해져 있지만 돌아가면서 바뀌긴 합니다. 근데 또 재밌는 게 있어요. 기숙사마다 이렇게 학교 식당이 달려 있는데 네. 어, 그 기숙사마다 테마가 있어가지고 뭐 월요일은 어느 기숙사에서 스테이크를 한다. 그러면 그 기숙사는 난리가 나죠. 그리고 또 화요일은 뭐 동양 음식을 한다 그러면 뭐 면 요리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테마를 정해놓고 하는 아, 기숙사들도 있고요. 근데 네.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학교 그 학식, 그러니까 크레딧이라 그러는데 그 뭐 점수 포인트를 돈을 주고 사면 네. 어느 기숙사를 가서 긁어도 먹을 수 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편한 데서 가서 먹을 수 있게. 그래서 메뉴는 사실 이렇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네. 네, 다만 이제 사실 양식을 매일 먹다 보면 질리게 돼 있죠.
그래도 이렇게 대학교 생활을 이렇게 네. 간접적으로 들으니까 되게 저도 미국 대학을 편입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그래도 아, 미국 네. 대학을 간다고 제가 지금 이 상태에서 뭐 취업이 더 잘 되거나 그런 건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거에 아, 대해서는 아마 어느 나라나 취업 문제가 다들 걱정하고 있는 나이일 것 같은데, 혹시 거기는 취업이 어떤지, 지금 저는 4학년이라 되게 막막하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네. 한번 조금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취업은 사실 뭐, 미국도 굉장히 힘든 거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근데, 어,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사실 약간 이공계 쪽이 요새는 취업이 좀 더 수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그렇죠. 네. 공과 계열들이 취업이 사실은 좀 더 잘 되는 편이고요. 어, 사실 뭐 어느 시장이나 지금은 좀 회복이 되고 있다고는 하거든요. 지금 미국도.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한 년 내지 3년 내에는 그래도 좀 많이, 전망이 괜찮긴 한데, 글쎄요. 상정 씨가 미, 아니, 상정 씨뿐만이 아니라 누가 됐든 간에 단순히 미국 대학 졸업장이 있다고 해서, 어, 글쎄요. 취업에 도움이 된다라는 보장을 절대 못 하겠고요. 네. 글쎄요. 뭐가 더 좋을지는 저도 지금 말씀드리기가 힘듭니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취업 얘기까지 많은 얘기를 지금 한 30분 동안 한 것 같은데, 이제 아, 네. 마지막으로 마무리를 할 시간이 벌써 왔어요. 그래서 혹시 네. 상덕 씨가 저처럼 방황하는 친구나 아니면은 정말 미국 유학이나 꿈꾸는 사람들한테 네. 마지막으로 조언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아, 네. 일단 방황하시는 분들은 그만하시고요. 어, 네.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건 것 같아요. 뭘까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 아, 진짜 표를 좀 갖고, 예, 예. 미국을 가야겠다면 왜 가야겠다는 걸 항상 질문을 했으면 좋겠고, 내가 왜 미국을 가야겠는가를 잘 질문해 보시고 스스로 네. 그거에 대한 답을 찾으셨으면, 그 답을 더 이제 성취할 수 있도록 예, 열심히 하셔야겠는데, 무슨 말을 하고 싶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어, 네, 어쨌든 늘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왜 가야 되는가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오랜 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 말씀 다시 드리고요. 네. 네. 또 이제 경태 그럼, 씨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예, 여태까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예, 네. 결론은 목표의식이 중요하다. 랑, 뭐, 네. 미국의 대학 생활은 뭐, 그러니까 아리따우신 분들이 뭐, 이거 함께 할 수 있다. 영어만 하면, 아, 뭐, 그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고, 네. 네. 뭐 굉장히 간략하고 엉뚱하지만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는 네. 미국인이라고 해도 무방한, 우리 글쎄요. 네. 창덕 씨 만나보고 왔습니다. 네, 오빠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예. 감사합니다. 네. 저희와 함께 네. 해주셔서 감사했습니다. 네, 이제 감사합니다. 안녕히 주무시러 가세요. 술 먹어야죠. 맛있는 아침 아내분과 함께 하시고요. 네, 네. 거긴 네. 일요일인가요? 월요일 아침인가요? 월요일 아침입니다. 아, 네. 네. 이제 2013년에 마지막 월요일 잘 아내분과 맞이하시면서 저희는 이제 네.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감사합니다. 받으세요. 네, 오늘 첫 번째 라디오가 벌써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다시 한번 저희 첫 번째 라디오에 이른 아침부터 참여해주신 이성덕 씨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경태 씨 어떠셨어요? 어우, 상숙 씨 진짜 제 스타일인 것 같아요. 스포츠도 그렇고, 대학 생활 많이 탐나는 것 같은데요. 저도 지금 당장 미국으로 가고 싶은데, 안타깝게 비행기표가 매진돼 있다고 하니까. 저는 처음 진행이라서 떨리고 걱정했는데 그것보다 일단 확실히 직접 듣고 묻고 뭐 이러니까 아마 청취자들 분한테도 많이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짧고 어떻게 보면 길었던 저희 첫 라디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네, 오늘 여러분에게 뭐 팀플에 대한 이야기, 그분에 대한 이야기, 뭐 여러 연애 이야기도 살짝 나왔는데 어쨌든 이렇게 오늘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진행을 같이 해주신 경태 씨, 그리고 묵묵히 자리를 지키면서 컴퓨터를 만지작거려준 우리 태연 씨한테도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매주 월요일 9시에 돌아오니까요. 잊지 말고 다음 주에도 함께 해주시리라고 믿을게요. 또한 유학 생활에 궁금하신 점이나 느껴보고 싶은 점이 있으시다면 imcreator.kr 네가 안 간 세상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인터뷰 중에 저희가 대신 물어봐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네, 그래서 다음화도 저희는 여러분이 저희의 라디오를 통해서 마치 서울대는 못 간 게 아닌 안 간 것을 여러분이 그곳에 간 것처럼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브라운 아이드 소울의 고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생각해보면 너무 한심했어. 그렇게 보내는 게 아니었어. 그 못난 자존심은 내던지고 너를 잡아야 했어. 또다시 잠시 동안 앓고 나면 그렇게 시간 속에 무뎌지면 언제나 그래왔던 너 역시도 있게 될 줄 알았어. 눈이 맞추던 이 길에서 널 떠나보낸 이곳에서 아주 길었던 꿈을 꾼 듯 그날로 돌아가. 나의 한숨이 내게 돌아가야 한다고. 어리석은 나를 보며 가르쳐준 거야. 돌아갔던 나의 미소가 널 본 순간에 날 반기며 이제서야 말했어. 머물렀던 이유 너라고. 하루가 길어질 수 있다는 걸, 사랑은 멈출 수가 없다는 걸, 그토록 소중했던 너라는 걸 나는 너무 몰랐어. 흐린 맞추던 이 길에서 널 떠나보낸 이곳에서